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문희정 3주년 기념 선물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깐만요. 수락을 지금 막 할게요. 저는 문희정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는 이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파서 살았다와 그다음에 내 인생의 주역 저자님이신 오창희 선생님을 모시고 주역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오창희 선생님은 가미당에서 굉장히 강사로 그다음에 튜터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최근 유튜브 보셨나요?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전 너무 재밌어 하는데 백미 토크에서 고미숙 선생님과 굉장히 이제 좋은 케미를 막 보여주고 계신데 되게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오창희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그 문희정 오픈 3주년 기념 강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줌 소개는 이름이 복희 씨라고 되어 있는데 본명은 오창희라고 하고요. 어떻게 이 복희 씨라는 이름을 또 갖게 된 그 경로는 또 따로 있긴 한데, 이 복희 씨가 오늘 강의하게 될 주역과도 연관되는 분이어서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고 이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 제 사주에 이렇게 금기가 과하다 해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로 가서 복희 씨까지로 와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고, 제가 이제 사주 명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주 명리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행 중에 그 관성이라는 십신 중에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조직이나 이런 거, 리더십 이런 걸 이제 갖게 되는데, 그 분석은 제가 그런 기운을 하나도 타고나질 않아서 이 복희 씨가 고대 사회의 리더였다고 해요. 씨자는 그 리더한테 붙이는 호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 역할을 좀 잘해봐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제가 복희 씨라는 게 아니라 복희 씨처럼 그렇게 좋은 리더가 되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역이란 무엇인가, 뭐 주역이 탄생,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주역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1시간 정도 주역 관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0분 정도는 질문을 받기로 하겠는데요. 요즘 제가 이제 저희 가미당에 또 삼경스쿨이라고 가미당 내에 또 조그만 이제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삼경스쿨은 이제 시경, 서경, 역경 이제 삼경을 가지고 중심으로 공부하는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공자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논어를 읽고 있는데, 그걸 읽다가 거기를 보면은 저는 항상 이제 옛날 그 고전들을 읽으면 요즘 청년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언제나 똑같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걸 읽다가 이제 어떤 구절이 있었냐 하면은, 군자는 덕을 생각하는데 소인은 토지와 같은 재부만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걸 분명히 이렇게 읽었을 텐데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 또 때가 때이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하도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딱 들어오면서, 아니 그럼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토지나 이런 어떤 그런 거에만 매몰이 된 부류들도 굉장히 많았었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요즘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떤 뭐 물질적인 어떤 욕망이 너무 비대하다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자본주의를 들먹이잖아요.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들한테 그런 어떤 물질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이제 가지도록 계속 부추긴다. 뭐 광고니 이런 것들도 쏟아지는 상품들, 모든 것들 뭐만 나오면 다 상품으로 만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뭐가 있으면 자본주의 탓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딱 읽으면서 생각하니까 그럼 이거는 자본주의 탓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 오히려 이런 어떤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욕망들이 자본주의를 탄생시키고 그 자본주의를 계속 떠받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이런 고전들을 읽으면서 이런 걸 만나면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탓을 할 때 그래도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는 또는 뭐
산업화되기 이전에는 물질적인 것들이 그렇게까지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어라고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게 약간 무력감 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뭐 자본주의 이 체제를 뒤집어 엎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회주의도 실패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약간 이게 무력감 같은 게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글을 보면서 그럴 일은 아니구나. 오히려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 체제의 문제라기보다, 물론 이제 인간의 욕망도 거기에 덧붙여지긴 했지만, 그래서 어떤 이 견고한 체제가 그걸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욕망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논어의 어떤 부분을 또 읽다 보니까 인간 안에는 선함을 발현하려고 하는 그 본성도 있고, 그 선함을 견제하려고 하는 본성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긴장 관계 속에서 계속 이제 긴장 관계를 이걸 유지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말하자면 이게 이제 한쪽이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그 본성은 점점 죽어서 다 쪼그라들었고, 그냥 그걸 견제해서 그냥 물질적인 욕망만 잔뜩 키우는 그쪽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는 셈인데, 근데 원래 그 본성이 두 개 다 안에 들어있고 그 둘이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 긴장 관계에서 우리의 배움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공부라는 것의 출발이다. 그 긴장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하는 것이, 그거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너무 한쪽 면만을 키워와서 그렇구나. 다른 어떤 측면의 정신 세계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좀 도외시하는, 그러니까 그걸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자기 수련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계속해서 그냥 자기를 내달리게 내버려 뒀고, 그것이 이제 자본과 결탁하면서 계속 키워져 왔겠구나.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보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을 텐데, 이제서야 제가 제 안에서 이게 이제 소화가 돼서 뭔가 이렇게 딱 마주쳐서 말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이게 이래서 그러면 옛날에도 그 많은 그 선현들이 그런 걸 바로 세워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이제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최근에는 그런 게 되게 조금, 옛날에는 그냥 책에 나오는 어떤 좋은 말, 고전에 나오는 어떤 그냥 지혜, 이런 걸로 내가 그렇지 저런 걸 배워야지라고 생각을 했지, 실제로 제 삶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절박한 문제다.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한 거죠. 최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고전의 책을 쓰시고 이런 어떤 가르침을 주신 분들도 이런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고 더 폭넓고 깊게 들어서 이런 걸 만드셨겠구나. 이 마음이 서로 다른 마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이래서 이런 주역이든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인제서야 정말 이제 좀 약간 더 절박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걸 좀 겪고 나니까, 오늘 이제 주요 강의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남다른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이제 연관지어서 어제는 이제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요즘 최근에 나온 권미숙 선생님의 몸에서 자연으로, 마음에서 우주로라는 책을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같이 읽는데, 그 읽게 된 계기는 그 친구들하고 계속 한 40년 이상을 이제 계속 관계를 맺어왔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아파서 살았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류마티즘을 오래 알았어요. 20살 때부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됐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친구들하고 만남이 너무 지루해지는 거예요. 맨날 같은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니네들하고 만나는 게 뜸해질 것 같다. 점점 멀어질 것 같다.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냥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 4년 전인가 제가 이제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한두 번 하고 이게 중단돼 버려서 흐지부지 됐는데,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선생님 책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줌을 그동안에 좀 연습도 하고 해서 그 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환생이라든가 뭐 전생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책에. 그랬더니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이런 거를 믿기가 되게 어렵다. 그리고 전생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내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하나도 와닿질 않는다. 이래서 제가 이제 전생 내생은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의 한 생을 무한대로 늘리면 전생과 내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믿기가 싫으면 그냥 우리의 생만을 봐서 지금의 내 삶이 있고, 지금의 내 삶을 있게 한 이전의 과거의 내 삶이 있는 거고, 다시 또 지금의 내 삶이 미래의 내 삶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전생과 이생과 내생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환생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전생과 그 윤회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환생은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이제 오늘 이제 선생님들께 앞에서 얘기했던 이 얘기까지는 못했어요. 그 친구들은 아직 이 얘기를 같이 할 만큼 이게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미뤄뒀는데, 제가 여름에 이제 쿤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달라이 라마의 생애를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제가 전에 저는 이제 환생 이러면은 참 그게 너무 허황된 얘기 같고 이랬는데, 그 영화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지나치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인데, 지나치게 어떤 정신의 세계는 밀쳐놓고 물질의 세계만을 너무 이게 이제 발전시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의 세계에서의 어떤 능력, 어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은 아예 그냥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정신의 세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왔고 물질의 세계를 그냥 옛날 그 진짜 석기 시대처럼 살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넘어서 날아간다는 이걸 믿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때 만약에 제가 살았다면은 이럴 수 있어라고 어디선가 어느 지역에서 그런 걸 막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티벳이라는 그 지역은 물론 지역적인 어떤 특성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정신 세계를 굉장히 발전시켜 온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티벳 사자에서 같은 데 보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자기들의 그런 정신 세계를 계속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렇게 갈 거다라고 추론도 하고, 그런 걸 보면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교류도 활발하고 하니까 격차가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상정을 한다면 우리가 물질 세계, 물질적인 부분을 발달시키지 않은 쪽에서는 정말 그 이첨단 이렇게 줌으로 서로 만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그걸 계속해서 키워왔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믿을 수 없는 세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은 이제 물질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안 믿으면 가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거를 비행기 활주로에 데리고 가가지고 비행기에 사람이 타는 거 보여주고 그게 하늘을 나는 거를 보여주면, 야 정말 믿을 수는 없는데 눈으로 봤으니 믿을 수밖에 없겠네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신의 세계는 그러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고, 이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물질의 세계와 더 이게 또 접촉 또는 접속할 수 있는 기회와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폭넓게 또 더 깊게 이게 가기 때문에 그쪽을 점점 더 발전시켜 온 것 같고, 이 정신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뭐 확인하기도 어렵고 누구에게 전해주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거는 이제 좀 우리의 삶에서 좀 배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길게 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것에서 마지막에 이런 것이 극단으로 가면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가치가 전도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추억이라는 게 탄생하는 과정도 쭉 보면은 그런 것하고 좀 연관이 있겠다. 그래서 어떤 그 난세의 영웅이 나오고 뭐 난세의 어떤 사상들이 꼽힌다고 하듯이, 그런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 가장 그 극단의 폐해를 보여줬을 때 이런 정신의 약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정신 세계의 마음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좀 그런 지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사상도 사실 굉장히 많이 분화가 되어 있죠. 뭐 지금 동양에서만 해도 뭐 유교, 불교, 도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또 서양의 어떤 사상들 기독교니 뭐 이슬람교니 이렇게까지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이 이제 사상이 분화가 돼 있어서 다 자기네들의 사상이 또 최고라는 어떤 거에 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뛰어넘는 이게 다 이렇게 서로 각각 쪼개지지 않고 하나로 하나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하나로 연결돼서 서로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으려면 이렇게 분화되기 이전의 어떤 세계, 그때의 생각들, 그때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 이런 걸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하나로 좀 통하기는 어렵겠다. 하나로 만나고 하나로 연결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몇천 년,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졌던 이런 주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알미 체계, 지식의 체계들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지혜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지식의 체계들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하고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주역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주역을 만난 게 한 2016년, 17년부터 이제 만나서 공부를 했는데 주역을 정말 제 삶에서 좀 가깝게 느낀 거는 이 그 주역을 만드신 분들의 마음을 좀 느끼면서 마음과 뭔가 이렇게 마주침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게 굉장히 몇천 년을 뛰어넘어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식이라든지 정보의 차원에서만 계속 이걸 만나 가지고는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되기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물론 처음에 이걸 만날 때는 제가 뭐 선택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이제 커리 안에 들어있어서 만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점에서 이게 좀 좋다는 생각은 들어서 어떤 부분에 이제 마주침이 물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제 인생의 텍스트로 선택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글쓰기를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글쓰기가.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공자님이 마음이 확 느껴지면서 이래서 공자님이 주역에 10개의 날개를 달아서 오늘 우리에게 날려 보내주신 거구나.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그 아픈 상황에서 내가 아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어둠 속에 헤맸구나. 공자님이 이런 어떤 것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주역을 그렇게 역경을 공부하셨고 거기에 10개의 날개를 달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날아오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내가 알아채지를 못하고 지금에서야 이걸 내가 알게 됐구나 이런 마음이 와서 굉장히 아침에 세수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이 뱃속으로 쑥 뭐가 들어오면서 뭐가 확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주역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주역을 만나시는 선생님이거나 아니면은 주역을 이미 공부하고 계셨던 분들이거나 간에 좀 뭔가 이렇게 이 마음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신다면 훨씬 더 이 주역이 빨리 선생님들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역